어제 이 우파 시민단체 여러 곳에서 서울 행정법원에 이번 집회를 금지한 거에 대한 그리고 5인 이상 집합 금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결과가 정말 우리 개그 콘서트가 왜 문을 닫아야 되는지 그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이 판결들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오른쪽에 우리 강연재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왼쪽에 우리 구주화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구주화 변호사입니다. 예, 어제 그 결정 중에 굉장히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분노케 하는 결정이 나왔는데 우리 구주화 변호사님 먼저 그 판결, 그 결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판결이 나왔길래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지 그 판사 이름까지 우리가 한번 낱낱이 한번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왜 분노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여러 시민단체들이 집회 금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냈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부분 또 기각이 많이 됐고 인용된 게 두 건이 있었습니다. 인용된 게 개인이 낸 게 하나 있고 또 자유대한 호국단에서 낸 게 두 건이 일부 인용이 됐는데 그 중에서 문제가 된 것은 이제 제가 맡았던 그 황모 씨에 대한 이제 인용 결정입니다. 그 결정문을 잠깐 보시면 주문 인용된 것처럼 돼 있어요. 피신청인이 2월 24일 신청인에게 한 집회 금지 처분은 별지 집회 허용 범위 내에서 이 법원 취소 소송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렇게 돼서 이긴 것처럼 나와 있는데 저도 이거 이긴 거를 보고 굉장히 기뻐해가지고 사무실로 뛰어가서 결정문을 받아봤는데요. 그 내용상에서 축소가 됐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신청한 날짜도 좀 축소되고 시간도 축소되고 인원도 100명을 신청했는데 30명만 인용이 됐어요.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별지, 그 집회 허용 범위에서 조건으로 내건 부분이 충격적인 부분입니다. 저는 원래 30일을 냈는데 기간 9일로 축소가 됐고 집회 시간도 저희는 24시간을 냈는데 8시간으로 하루에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렇게 제한이 됐고요. 규모도 100명을 냈는데 30명으로 한정이 됐죠. 그리고 장소도 약간 이제 줄어들었고요. 그 밑에 사진 보시면은 그 밑에 조금 내려주십시오. 예. 그 앞에 일민미술관 앞에 인도 요 빨간색으로 판사가 친절하게 쳐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제 5번 집회 조건이에요. 이번 집회 조건 때문에 상당한 이제 논란이 일고 있는데 과연 이게 정상적으로 우리 법원에 사법부의 밥을 20년 동안 먹고 있던 판사가 낸 이 결정문의 허용 조건이라 보기 어려운 조건이었다고 하는데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 집회 조건을 국민들이 보시면은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그런 정말 국제적인 망신이고 아마 인류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그런 조건이고 이건 뭐 온 국민 대통령까지 반드시 봐야 되는 조건인데요. 그 집회 조건을 한번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화면에 띄어져 있나요? 아니요, 전 페이지. 예, 그 5항 가항 5항의 가번을 보겠습니다. 주최자 측 질서 유지인 및 연설자를 포함하여 모든 집회 참석자들은 신분증과 더불어 집회일 기준 7일 이내에 검사하여 발급받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 결과서를 반드시 지참해야만 집회 참석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집회를 나오기 위해서는 7일 이내에 검사받은 음성 결과지를 가지고 와야만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집회 참석자, 애국 시민들 그리고 국민들을 코로나 확진자 취급을 해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검사를 받은 후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 강 변호사님, 이 지금 집회 신청한 일자가 이제 우리 3.1절 이제 가까이 내일 모레가 3.1절 집회인데 집회 신청을 했는데 주말 끼어서 금요일 날 그리고 일주일 전에 가서 검사를 받은 결과를 가지고 와야 3.1절 이후에 3.1절 그 해당 기간에 집회 참석할 수 있다는데 물리적으로 이게 가능한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예. 판사가 그냥 안 해줄 거면 깔끔하게 다른 판사처럼 기각을 하면 될 텐데 마치 인용하는 것처럼 이런 말도 안 되는 이행할 수 없는 이런 조건들을 달므로써 마치 집회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조차 굉장히 모욕을 주는 그런 조건을 붙인 결과입니다. 금요일 날 결정을 내면서 토, 일 지나서 월요일 3.1절인데 월요일 3.1절에 국가행사에 나가려고 지금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금요일 날 밤에 결정을 내면서 7일 이내에 확인서를 떼가지고 첨부하라고 하면 하지 말란 소리잖아요. 그 정도로 집회하려는 당신들은 문제가 많다는 걸 오히려 이 우회적으로 좀 막말로 굉장히 엿먹이는 그런 판결을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침 도대체 이 판사가 누군가 우리가 보기도 했는데 이 정상규 부장판사인데요. 정상규. 근데 또 마침 공교롭게도 지역 감정을 불러일으킬 건 아닙니다만 또 광주 출신이더라고요. 뒤에도 계속 보시면은 구조화 변호사 설명 좀 주시면 아주 기가 막힌 조건들이 계속 달려 있죠. 문자 메시지를 우리가 보건소에서 음성, 양성 이 판정이 나오면 문자 메시지로 음성이다, 양성이다 이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국가기관에서 그거를 보낸 거예요. 국가기관에서 보내서 문자로 내가 양성이로구나 아니면 내가 음성이다라고 판정받고 우리가 활동하게 되는데 문자 메시지로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아까 조건을 또 정해놨다고 하는데 문자로 다 통보를 받는데요. 그거는 인정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국가기관 자체를 인정 안 해버리네요. 자, 아까 전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가항 잠깐 다시 보여주시면은요. 전 페이지. 이거 밑에 괄호에 다만 코로나19 검사 음성 판정 결과가 담긴 문자 메시지를 제시하는 사람의 경우 반드시 별도로 해당 검사기관이나 재난상황실 등 관련 담당자와의 유선 통화, 이메일, 팩스 등 적절한 그 다음 페이지요. 적절한 방법으로 검사 대상자와 검사 판정일자 등에 대한 추가 소명을 하는 경우에만 참석을 허용하여야 함. 그러니까 문자 메시지로 음성 받았습니다라고 보여주면 집회 참가를 못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조건이 더 기분이 나쁜 것이 이 판사가 그 문자 메시지 보내는 그 정부 기관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요. 아닙니다. 이 문자 메시지를 가지고 나는 음성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이 집회에 가고자 하는 이 국민들이 문자 메시지조차 조작하거나 꾸미고 거짓으로 집회를 하려고 한다라는 굉장히 왜곡된 인식과 굉장히 모욕적인 인식을 갖고 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유선 통화로 소명을 해라는 말은 이 문자 메시지를 준 예를 들어 보건소나 병원의 직원들하고 통화를 하면서 녹음하란 소리거든요. 저게 녹음해야 녹음은 되고. 또 믿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병원에서 그리고 이제 질병관리본부나 보건소에서 이번에 8.15 집회 참석한 분들 중에 문자가 아니라 서면으로 다 통지들을 한 적이 있는 걸 보셨나요? 다 저는 문자로 받았습니다. 예, 저도 전부 문자죠. 100% 대학병원에서 문자고 본인이 문자로 뭔가를 요구를 하면은 일반 병원 같은 데서나 떼줄까? 병원 외 다른 부분에서 이걸 해줄까요? 병원 가서 이제 또 신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주일 전에 가서 판정 받은 결과. 일주일 내에. 일주일 내에. 자, 그러면 일주일 내에 하는데 어제 금요일이었으니까 금요일 날 가서 보건소에 가서 판정을 하면 바로 나오나요? 주말에? 하루 걸리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하루 동안 집에 격리돼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집회 참가하기 위해서 검사도 받고 하루 동안 집에 격리됐다가 통지 받으면은 다시 보건소나 병원 가서 검사지 종이로 받아와서 그리고 참가해야 된다는 거죠, 집회에. 우리 강 변호사님, 네. 우리 민법에 불능 조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걸 조건으로 걸어놓는 경우에 우리가 일반적인 계약을 어떻게 무효라고 봅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실상 그 자체가 불능이니까 예. 무효라고 봐야 되는 무효라고 거죠. 봐야 되는데 예. 판사가 그것도 사법부에서 20년 밥을 먹고 살았습니다. 밥을 어떻게 근데- 판사가 이렇게 불능한 조건을 설정해서 마치 허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인용 결정을 해놨는데 자 이런 네. 부분은 일종의 저는 코미디라고 생각하는데요. 아이, 세상에 이런 코미디가 발생하니까 아까 우리 구주화 변호사님은 전 세계에 내놓아서 정말 치욕거리가 되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이런 결과가 나왔고 요즘 개그 콘서트가 폐지됐다면서요. 네. 왜 폐지됐는지를 저는 잘 이해를 못했는데 이걸 보면서 개그 콘서트보다 더 웃기는 일들을 그것도 공직사회에서 밥을 그 가장 어려운 시험이라 하는 사법 시험도 통과하고 변호사 시험도 통과한 이런 양반들이 이걸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법조계도 제가 보기에는 법 위에 이 전라도 인식이랄까요? 전라도 의식이랄까요? 전라도주의라고 할까요? 이런 게 너무나 만연해 있다라고밖에 참 이런 말씀을 드리는 저도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저희가 실제로 현장에서 지금 많은 사건들을 해보면 뭐 경찰이든 검찰이든 특히 판사들이 극명하게 이 지역으로 인해서 좀 갈리고 있고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이 전라도 출신 법관들이 이 법리적인 판단이 아닌 전라도주의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밖에 저희가 안타깝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저런 분도 계시지만 이 어제 우리가 처음에는 막 언론이 신나가지고 법원들이 우리 집회를 다 기각한다 이렇게 냈다가 밤에 그래도 변호사님들이 하루 종일 이 재판부 저 재판부를 뭐 뛰어다니면서 이 사건을 진행한 결과 그래도 이 광주 정상규 판사의 희한한 판결을 포함하여 2건의 인용이 나왔는데 나머지 1건의 인용은 그래도 법원에 이런 판사님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었고 그분으로 인해서 어쨌든 기사와 뭐 KBS, MBC 이런 데도 이제 부랴부랴 일부는 인용이라는 헤드라인을 낼 수밖에 없는 그렇게 기사 헤드라인을 바꿔 놓았습니다. 우리 변호인단들께서 너무나 수고하셨었고요. 그리고 강 변호사님이 준비한 부분 중에서 네. 이번에 그 댓글이라든가 네네.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여론 부분을 추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이번에 나왔던 판결에 대해서 결정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그리고 네. 준비한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결정이 나왔을 때도 사실 비슷했습니다만 제가 오늘 좀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는 어제 신문이 종결되고 나서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계속 언론에서 이 결정에 대해서 뭐 그 주목하는 기사들을 썼기 때문에 댓글들이 상당히 많이 달려 있으세요. 지금 우리가 이 정상규 판사의 희한한 이 판결만 보면은 화도 나고 또 굉장히 위축되고 모욕적이고 합니다만 민심이 천심이라고 어쨌든 댓글의 민심도 민심입니다. 그걸 보면은 어제 신문 종결된 다음에 이제 기사를 보면은 우리 쪽은 3.1절 집회를 전면 금지, 서울 도심 전면 금지의 근거 부족하다,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반면에 이 서울시에서는 참 웃긴 게 누가 공무원이고 누가 국민인지 모르겠어요. 서울시 관계자는 방역 수칙을 준수한다는 납득할 만한 계획을 제시하면 무조건 금지하지는 않는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방역 수칙을 제안하면서 그것을 준수하도록 안내하면서라도 집회를 여십시오 할 의무가 국민에게 있는 게 아니고 정부에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댓글을 보면은 순공감이 가장 공감이 많은 순이잖아요. 그 순서에 있는 대다수의 댓글들은 다 우리를 지지하는 댓글들이었습니다. 보시면 뭐 너무 리얼한 것도 있고 해서 몇 개는 지금 발언을 하실 수가 없는 부분도 있는데 납득할 방역계획, 장례식은 하도록 내버려뒀으면서 집회는 안 된다. 극렬히 막는 게 정상인가? 지인 친척들도 제대로 못 모이게 하면서 좌파 영웅 장례식엔 1,000명이 모여도 코로나는 피해가냐? 자,
작년에 장례식이 올해 백기환 씨의 장례식이 있었고 작년에는 박원순의 장례식이 있었죠. 네. 거기에 인원 제한이 있든가 아니면 집회 제한을 한 적이 있었나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고 이제 뒤늦게 이 백기환 장례식 때문에 이게 빌미가 돼서 이 반문재인 탄핵을 원하는 국민들이 대거 뛰쳐나올까 겁이 나니까 그 후에 부랴부랴 서울시가 백기환 장례식 주최자들도 뭐 고발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 다 쇼예요. 그게 다 쇼라는 겁니다. 마치 온당하게 하는 것처럼 하지만요. 정말 할 때는 연결식을 하려고 하는 것 정보만 들어가도 우리 같은 경우에 국민들이 반문재인 집회하려고 하면 그런 정보만 들어가도 막 때려잡고 못하게 하고 난리를 떨거든요. 다 안 하고 방치하고 연결식 하는 내내 경찰이 뭐 했습니까? 우리가 했으면 경찰들이 이 무슨 진짜 강제적인 집행이라도 했을 겁니다. 근데 심지어 대통령까지 그 자리 가가지고 참배를 하잖아요. 이래놓고 나중에 하는 고발 운운은 이거는 완전히 쇼고 기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용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렇게 허용했기 때문에 말이 안 되고 여기도 보면은 백기환 연결식은 1000명이 넘어도 묵인하더니 진짜 이놈들은 너무 뻔뻔하다. 보수는 이런 모습 보고 더 독해져야 한다. 이런 글도 있고요. 빨리 집회하고 문간음 끌어내리자 지겹다. 코로나로 연명하는 거. 이런 댓글들도 있으시고 이번 정부야말로 진영 논리에 진짜 충실하다. 우리 편이면 패스. 우리 편 아니면 불가. 정치 방역질 그만해라. 문가를 쫓아내자.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나라 꼴이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정권 때문에 집회를 하는 거다. 이런 말씀도 있으셨고 자 웃기는 짓들 하고 있구나. 친정부 집회 같으면 어서 하라고 등 떠밀고 반정부 집회 같으면 코로나 어쩌고 하면서 가로막는다. 너무 그러지 마라. 1년밖에 안 남았다. 사실 1년도 지나기 전에 내려와야 됩니다. 참고로 이게 참 좋아요. 네. 자, 마지막으로 한번 네. 이거 현수막도 좀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빨갱이 세상이다. 이 진짜 맞는 말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빨갱이 세상은요 코로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코로나는 감기, 독감, 자살보다도 낮은 것이고 이제는 생활 질병이고 정상적인 몸 상태면은 다 왔는지도 모르고 극복하는 게 대다수니까 서울대 교수들이 우리 국민 대부분이 항체가 이미 생겼다라고 말할 정도거든요. 빨갱이 세상은요 상상도 하기 두려울 정도예요. 네, 지금 눈 떴을 때 북한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강 변호사님, 이와 관련해서 8.15 집회에서 확진율하고 국민 전체, 대한민국 전체의 평균 감염률하고 확진율하고 이게 차이를 봤을 때 8.15 집회가 그 확진율이 더 낮았다는 이 자료를 제시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왜 이게 말이 안 되는지. 네, 맞습니다. 애초에 8.15 때 집회한 것이 허용된 근거도요. 판사가 바보입니까? 양쪽의 모든 자료와 실질적인 근거들을 보고 판결을 합니다. 그리고 집회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가도 보고 그리고 이 감염병 예방도 중요한데 모든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하는데 이 서울시가 당시에 감염병 때문에 확산 우려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면서 내는 근거들이 희한하게 다 실내 집단 감염인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실내에서 밀폐된 공간의 집단 감염이 우려가 훨씬 큰 것이고 그러면 야외에서 집회를 해서 거기서 집단 감염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높은 감염 이런 것들이 나온 근거를 내보라고 하니까 하나도 못 낸 거죠. 그러니까 판사가 보기에 그렇고 또 그 결과 나중에 이 문재인 정부가 아시다시피 광화문에 당시 휴대폰이 광화문에 위치해 있었던 사람들을 추적해가지고 다 강제검사 전수검사하고 집에 찾아가고 해서 검사를 받게 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해서 광화문에 왔다는 이유로 검사를 당한 분들이 3만 5천 4만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분들 안에서 확진자 나온 게 300명대예요. 결과적으로 1%가 안 됐어요. 0.89인가 그랬어요. 0.8에서 0.9%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지난 그때를 기준으로 해도 그렇고 지금은 조금 올라갔습니다만 그때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계속 누적된 확진율은 1%거든요. 지금 대한민국 검사 현황 보시면 이 빨간 선이 전체 검사자 대비 확진율입니다.
보면 1.4%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현재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광화문에서 발생한 비율은 0.8%, 질본 자료는 0.9%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전체 확진율보다 더 낮은 반밖에 안 되는 건데 구조 변호사님 이런 부분도 판사들한테 우리가 다 자료를 제출했었죠. 다 제출했죠. 객관적인 질본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판사들이 이번에 내린 결정은 전혀 이러한 객관적인 수치는 반영하지 않은 걸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예, 작년 8.15 집회 때는 이제 이런 자료가 당연히 없었던 때라서 그때는 여론도 되게 안 좋았어요. 예. 그때 댓글 보면은 뭐 진짜 집회가 무슨 코로나의 온상인 것처럼 막 이렇게 돼 있는데 해 보니까 오히려 전체 확진율보다도 더 낮은 0.8%가 나왔잖아요. 작년 네. 광화문에서. 그럼 당연히 집회로 인한 그런 집단 감염은 없었다는 게 완전히 증명이 된 건데 네. 그 후로도 무슨 살인자라고 그러고 또 누구는 뭐 석 달 뒤 11월에 이제 3차 유행이 시작되니까 그때 갑자기 이 원인은 광화문 8.15 집회 이것 때문에 된 거다라고 서울시 방역관이 헛소리를 했고 또 무슨 뭐 GDP가 우리나라의 0.5%가 감소된 게 8.15 집회 때문이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이거는 이 정도면은 정신병에 예. 해당하는 그런 수준이죠. 객관적인 통계를 왜곡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발이라고 해서 교회발 감염이라고 했는데 최근에 보건복지부 국장 하나가 나와서 토론하면서 예배를 통한 감염 사례는 거의 없다고 했다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회발 이런 얘기가 나왔던 모든 보도들이 많은데 보건복지부 그 국장의 발언을 가지고 보면 우리 강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과연 교회발 예배를 보면서 감염됐다는 이런 자료들이 보건복지부가 현재까지 제시를 못하고 있죠. 일단요 우리 법 어느 것을 봐도 그리고 이제 상식과 양심으로 봐도요 이 바이러스라는 게 중국에서 시작됐죠. 중국 우한에서 시작됐죠. 그것만 팩트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들어온 경위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것이 우리나라 입국을 해서 들어온 겁니다. 그것이 팩트거든요. 들어오고 난 이후에 그 코로나가 누구한테서 몇 월 몇 시에 누구한테로 옮겨갔고라는 거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아무도 알 수 없는 바이러스를 가지고 그것도 일주일에 보통 한 번 정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러니까 상시 열려 있고 뭐 근무하는 곳이라든지 뭐 정부 기관이라든지 그런 곳이 아닌 교회를 가지고 교회빨로 시작했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수도 없이 규탄을 했고 그런 표현 자체를 정부나 언론이 쓰는 것은 이거 굉장히 불법적 요소가 크다. 그 근거가 뭐냐 법적 근거, 의학적 근거,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정은경한테 얘기했지만 제시할 수가 있습니까? 예, 제시할 수가 없으니까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를 대리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 질병관리청 그리고 보건복지부 관련자에 대해서 문서 제출 요구했습니다. 자료를 예배를 통해서 감염된 그 근거 통계 자료를 제출해라. 교회발 자꾸 하는데 이 집합 금지 그리고 숫자 제한 이런 부분을 위하면 교회를 통해서 감염된 특히 예배를 통해서 감염된 자료를 제시하라고 하니까 없다는 거예요. 판사가 그때 당시에 우리가 성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담당자에게 제출을 요구했는데 1월 말까지 제출을 요구했는데 1월 말까지 지난 현재까지 제출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월 1일에 세종에서 밝힌 거죠. 맞습니다. 직접 교회발 뭐 예배를 통한 감염은 없었다. 그리고 그 언론에다가 참 언론 플레이하기 위해서 온 국민 앞에 사랑제일교회가 어떻게 당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국민건강보험공단까지 동원해가지고 우리한테 거액의 구상권 행사한다 그랬잖아요. 마치 맞습니다. 우리를 가해자로 몰기 위해서 그 공단에서 보내온 소장에 첨부된 증거라는 걸 보면요. 전 참 궁금했어요. 어떤 과학적, 의학적 증거를 낼 수 있을까? 정말 일단 보고 싶으니까.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언론 기사들을 줄줄줄 냈어요. 이 무슨 뜻이냐면은 정은경이 말하고 정은경이 말한 걸 기사를 낸 걸 가지고 또 이 기사 봐라 이게 증거다라고 내는 이 멍청한 건지 정말 양심이 없는 이런 짓에 이제 그걸 증거랍시고 냈어요. 다 판판이 깨질 겁니다. 예, 또 한 가지는요. 과거에 그 정세균 총리가 발생한 코로나는 대부분 교회 소모임을 통해서 발생한 게 대부분이다. 이런 발표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소송 중에 여기에 대한 자료 그리고 그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그 근거 자료가 교회 소모임을 통해서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근거를 제시하라 하니까 총리실에 요청을 하니까 총리실에서 보건복지부로 넘겼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질병관리청으로 넘겨서 돌다가 어떻게 해야 됐느냐, 그 근거 자료가 질병관리청 그리고 그 보건복지부에서 정세균 총리가 발표한 걸 다시 내놨습니다. 근거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제가 예. 어쨌든 그 지금 3.1절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축될 필요 전혀 없고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온 국민이 우리 3.1절을 기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서울시가 함부로 뭐 단 몇 명도 못 모이게 도심 전체 집회 금지한 것은 추후에 본 소송에서 상당히 위헌 소지가 있어서 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 인용 판결을 제대로 내신 이 이종환 판사의 판결문을 봐도 우리 스스로 우리 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핵심만 다시 좀 말씀드리고 우리 유승수 변호사님하고 좀 바톤 터치를 하겠습니다. 이 판결문에도 보면요. 여러분들이 입에 계속 외우고 계셔야 될 정도예요.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지고 집회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거는 헌법에도 있는 조항 자체입니다. 판결문 몇 페이지죠? 한번 우리 네. 한번 띄워주시고요. 헌법 21조 1항이 보장하는 집회 자유는 개인의 인격 발현의 요소이자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국민들이 집회를 통하여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집단적으로 표명함으로써 여론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민주적 공동체가 가능하기 위한 불가결한 근본 요소에 속한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감염병이라는 이런 이 문제가 지금 발생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십시오. 집회 금지와 해산은 집회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수단, 즉 조건을 붙여 집회를 허용하는 가능성을 모두 소진한 후에 모두 해볼 수 있는 집회의 자유라는 준엄한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정부가 모든 할 수 있는 걸 다 한 후에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종적인 금지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역 수칙을 잘 지킨다는 계획이 있으면 우리가 허가해줄게. 이거는 공무원들 공부 좀 해요. 법은 좀 알고 공무 수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판결문 이런 것도 나와 있어도 또 보지도 않아요. 국민의 기본권, 특히 집회 자유, 민주주의 근간이잖아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정부가 해야 된단 말입니다. 왜 전면 금지를 시켜 함부로? 감염병을 예로 들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감염병 예방법상 이 감염병 확산 우려를 막을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피신청인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여 신청인의 집회 자유가 침해되는 것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로 보여진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우리 집회의 자유라는 부분은 우리가 사람이 모이는 것, 모여서 서로 소통하고 이 부분은 우리 인간의 존엄성 여기 바탕을 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네. 근데 이번에 집회보다도 더 심한 일을 했어요. 제 마지막으로 네, 요 아까 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판결문의 계속 연장선상인데요. 서울 도심 내 일정 장소에서의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더욱이 이러한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헌법 47조 2항에 근거해서 비례 원칙에 따라 가능한 허용 수단이 있는지 먼저 살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법치 행정의 원리를 제대로 구현하는 방안이다. 문재인 씨, 어제는 기자회견이라서 제가 대통령이란 표현을 다른 분들과 똑같이 쓸 수밖에 없었는데 문재인 씨 변호사잖아요. 예?
그리고 그 밑에 뭐 국회의원들 민변 출신 변호사들 있고 지금 뭐 광주든 전라도든 판사들이 있으신데 정부가 할 일은 이런 겁니다. 예? 국민을 함부로 가해자로 만들고 마녀로 만들고 사냥하고 다니는 게 아니고요. 응? 집회의 자유, 민주화 운동을 했으니까 이 집회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본인들이 잘 알아야 되는데 촛불 혁명을 했다면서 자기들이 정권 잡고 나니까 집회가 너무 무서워서 막 부들부들 떨어요. 전면 금지가 뭐예요? 전면 금지가. 이 국제적으로 진짜 인권적으로 비참한 일 아닙니까? 너무 부끄러운 일입니다. 역사가 판단할 겁니다. 이거는. 자, 실질적으로 오늘도 그 현대백화점 앞쪽으로 해서 왔었는데요. 네. 자, 실내인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쇼핑하러 온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밖에서 실외 우리 국민들 자 생각해 보시죠. 실외 집회가 전파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아니면 빽빽한 지하철과 빽빽하게 사람들이 들어선 쇼핑센터와 백화점이 더 감염 위험성이 더 높겠습니까? 그거는 누가 답변하느냐에 따라서 답변이 다릅니다. 정답이. 그래서 이 개그 콘서트가 폐지가 되는 겁니다. 문재인한테 물어보면 실외, 네. 야외가 훨씬 아마 막 수백 배 높다고 할 거고요. 일반 국민들은 당연히 상식이 있으면 실내가 더 위험하다고 하겠죠. 네. 자, 지금 중요한 것이 3.1절에 집회가 열립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중요하게 알아야 될 건 뭐냐면 3.1절에 집회는 열릴 거예요. 어디서 경복궁에서 그 자유대한 호국단이 개최하는 집회가 허가가 됐습니다. 허가가 돼서 집회가 열릴 거라는 점, 그 점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우리 자유대한 호국단 방금 강연재 변호사님이 이제 인용한 결정문이 자유대한 호국단에서 신청한 부분이 인용이 됐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유승수 변호사님이 주 변호사로 이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서 결국 이 인용 결정문을 받아냈는데 우리 유승수 변호사님 앞으로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유승수 변호사입니다. 우리 구조 변호사님하고 유승수 변호사님은 이 우파 시민단체가 신청한 결정문을 이제 받아내는데 선수들이 되셨어요. 지난번에 일파만파는 우리 구주화 변호사님 인용 결정문을 내서 발의로 집회가 가능했었고, 그 다음에 오늘 이 제8 행정부의 행정법원으로부터 받아낸 결정 유승수 변호사님이 받아내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인용 결정문의 의의에 대해서 한번 우리 유 변호사님 논평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지금 이제 그 결정문의 표지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희가 뭐 누구라고 할 거 없이요. 사실 국경일마다 저희는 지금 행사처럼 하고 있습니다. 행사처럼 저희가 다 똘똘 뭉쳐서 뭐 누가 이제 소송 변호사로 들어갔느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사실 저희가 모두 다 그 내용을 공유하면서 최대한 그 우파 단체가 일괄적으로 신청하는 그런 집회 신청에 대해서 금지가 되는 것에 다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공동 대응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제가 작성한 이제 신청서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구주화 변호사님께서 작성하신 부분을 많이 참고를 해서 작성을 했고요. 또 이제 뭐 이 소송 대리인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뭐 이명규 변호사님이나 또 권우현 변호사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시간을 최대한 배분을 해서 하루 종일 재판을 항상 이렇게 열기 때문에 실제로 어제 오전부터 오후 5시까지 6시까지 하루 종일 행정법원에서 이 공동변호인단들이 참석을 해서 신문 절차에 참여를 했죠. 네, 참여를 해서 물론 이제 각 부서가 행정법원도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여러 부서가 있는데 신청한 사건들을 각 해당 부서에 이제 배당을 해서 근데 공동변호인단들이 전부 다 같이 변호인 선임계를 내고 참석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너무 중요한 이 결정문을 받아내셨는데 저희들이 신청했던 부분은 우리 사무실에서 신청했던 부분은 이제 기독자의 통일당 그리고 대국본에 대해서 우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다른 재판부하고 달리 기독자의 통일당과 대국본이 신청한 재판부는
비우호적이 아니라 적대적이었습니다. 재판부가. 어떻게 했죠? 재판부가? 아예 들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해요 거기서? 들을 생각을 귀 안 막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 그냥 거의 귀를 막고 있는 겁니다. 이거 뭐 완전히 이제 소닭 보듯이 이거는 듣지 마라. 너네 건 기각이다 이거예요. 아예 너네 건 기각이고 왜 이따위 것을 신청했느냐 이런 태도였어요. 제가 그 옆 재판부에서 네. 오전에 했는데 1시간 동안 하고 계시던데 네. 거기서 왜 신청했느냐고 따지는 거예요 이거. 왜 신청했냐? 예, 이런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히 우리가 상대방하고 그러니까 서울시청과 이 종로서하고 거기에 재판부까지 같이 달려들어서 왜 이따위를 내느냐, 왜 지금 코로나가 이 심각한 상황인데 이런 신청을 하는 이런 태도였습니다. 아예 비우호적이 아니라 적대적인 관계에서 하는데 참 그래서 기독자의 통일당 같은 경우는 아예 신청을 할 때 1000명씩 했습니다. 대국본 같은 경우도 100명씩 한 5군데를 나눠서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해버렸는데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그 와중에서도 우리 구조 변호사님 아까 인용 결정문 굉장히 우리가 이렇게 정말 국민들의 분노를 이끌어내는 결정문을 이끌어냈고 우리 유승수 변호사님이 정말 위대한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아직까지는 사법부의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판사님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지금 고영일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사들이 이제 들어가면 뭐 변호사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마찬가지지만 들어가면 이제 법관에게 이제 존중을 표하죠. 왜냐하면은 헌법과 법률과 또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그것에 대한 이제 존중을 표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들어갔는데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지 않을 것이 명백하다. 그러면 저희도 존중을 표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애초부터 이렇게 맞습니다. 네. 들어갔는데 뭐 그냥 듣지도 않겠다. 그 듣지 않는 거면은 이제 저희가 억지로라도 듣게 해야 될 말들이 많습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정말로 10,000명, 20,000명씩 신청해서 자, 결국은 중요한 것은 지난 8.15 때도 그렇고 이번 3.1절도 그렇고 결국에는 집회는 열립니다. 중요한 것은 집회는 열리는 것이고 결국 국민이 이긴 거예요. 맞습니다. 국민이 승리한 것이고 문재인이 패배한 것이고요. 지금 유승수 변호사님 오셨으니까 아까 제가 받았던 판결문의 그 별지 그 조건을 다시 보면서 우리가 오늘 맞습니다. 주제는 이거기 때문에 그 별지를 다시 한번 띄워드리면서 다시 말씀을 좀 강조해서 드릴게요. 예. 집회 조건을 집회 조건입니다. 여러분들 5항. 한번 잘 봐주시면 잠시만 예. 이거 보시면서 시청자분들께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조건을 그대로 누구도 준수해야 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판부나 문재인도 똑같이 준수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맞습니다. 저런 식으로 할 거면 집회는 그럼요. 오히려 헌법에서 조건 없이도 보장하라고 하는데 그럼요. 저 집회조차도 저렇게 조건을 붙여야 된다면 재판부도 검사 진단서 그렇죠. 진단 결과 다 받고 나와서 재판하십시오. 왜 그렇죠. 당신들은 안 하고 집회만 이렇게 합니까? 한번 저 조건들을 5항 보세요. 5항 5항 띄워주세요. 5항을 위로 올려주십시오. 예. 이 5항 네. 좋습니다. 이 5항을 이 우리 화면 동영상 썸네일로 좀 띄워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길이길이 역사에 남을 조건입니다. 작년에 전 목사님 보석 조건 말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것보다 훨씬 더 심한 조건이에요. 자, 우리 이거는 국민 전체를 다 모독하는 맞습니다. 조건이고, 자 다시 한번 읽어보죠. 주최자 측 질서 유지인 및 연설자 등을 포함하여 모든 집회 참석자들은 신분증과 더불어, 하필이면 더불어라는 말을 써요. 무의식적에 나온 거죠. 야, 더불어. 이거 아까 저 판결문에도 있는데, 자 더불어 집회일 기준으로 7일 이내에 검사하여 발급받은 코로나 결과 음성 판정 결과서를 반드시 지참해야만 참석이 가능함. 자, 그까지만 한번 해보시죠. 예, 여기까지. 자, 우리가 집회 참석할 때 우리가 신분증 지참해야 됩니까? 아니, 우리 국민들이 어디 갈 때 신분증을 지참해야 됩니까? 아니죠, 전혀 아니죠. 아니, 대한민국에서 어디 갈 때 여기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까? 그러니까요.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면 어디 갈 때 여행 허가증을 들고 다녀야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집회 참석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신분증이 있어야 됩니까? 그리고 결과 음성 판정서 결과서 반드시 지참해야 된다? 그러면은 청와대 갈 때 뭐 국회 법원 판사들 당신들도 법원 갈 때 음성 결과지 가지고 가라고. 맞습니다.
왜 저기- 국민들만 이걸 가져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일단 신분증과 더불어 부분도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 헌법재판소가 이미 국가 아니면은 이 독재 권력이 저따위 짓거리를 할 거라는 걸 알죠. 왜 집회 참석자가 누군지 걸러내서 누군지 확인해서 불이익을 가할 유혹을 끝없이 느낄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미 헌법재판소가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회 참석자에 대해서 검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이익을 맞아요. 고지하거나 이런 것들은 집회 방해에 해당한다. 네, 엄격하게 이미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행정법에서 우리가 행정소송을 할 때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때 부관에 대한 위법성을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허가 조건을 설정할 때 다른 전혀 법에 없는 엉뚱한 거를 조건으로 걸어놓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이 부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덧붙이는 거예요. 저 부분은 우리가 집회의 자유를 누리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여행과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어떤 신분증을 제한한다. 신분증을 갖고 있어야만 참석할 수 있다는 건데 신분증을 제시해야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면 자기 신분이 노출이 됩니까? 안 됩니까? 노출되겠죠. 예, 신분증을 자기 신분을 노출하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갔는지 누가 안 왔는지 여기에 간 사람은 어떻게 해요? 경찰의 추적과 질병관리청의 추적을 받는 거예요. 누가 자기가 어떤 집회에 갔는데 내 모든 신분이 드러나면서 여기에 함부로 갈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8.15 때처럼 철저히 보복을 당할 건데. 예, 자 그다음. 그리고 지금 결과 음성지를 예. 가져오라는 거는 일단 집회 참석자들을 코로나19 확진자로 추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괄호 부분이 이제 더 엽기적이에요. 다만 코로나19 검사 음성 판정 결과가 담긴 문자 메시지를 제시하는 사람은 그거 가기 전에 예. 음성 판정 결과서 부분을 한 번 더 아까 얘기해 주시죠. 그것도 얘기할 게 많죠. 예, 여기 다 할게 짚고 많죠. 넘어가야 됩니다. 아니 이거. 집회 참석하는 사람이 코로나 의심자들입니까? 아니 8.15를 참석한 사람들은 다 코로나 잠재 환자들입니까? 아까 코로나19 상황판 결과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거기에서 우리가 자 뉴데일리 뉴스 작년 9월 29일자 뉴스에 보면 광화문 집회 코로나 확진율은 0.9%였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도. 그러나 현재 우리 보시면 알겠지만 대한민국의 코로나 확진율은 저게 빨간 선입니다. 1.4%인 거예요. 8.15 집회 참석자들이 전체 확진율보다 거의 2배예요. 예, 2배나 낮은 수치를 네.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도 광화문 3.1절 집회 참석하는 사람들은 잠재적인 코로나 환자로 보는 거예요. 작년에도 8.15 집회 참석했던 사람들 거의 갔다 와서 코로나 확진자 취급을 받았어요. 주변 뭐 지인이나 뭐 직장 맞습니다. 동료들한테 거기 갔다 왔어? 그럼 너 빨리 검사 피해. 너 저리 가. 이런 식의 어떤 취급을 받았었고요. 자, 저 커서를 8월 14일하고 27일 사이에 보시죠. 자, 8월 14일, 8월 27일로 해볼까요? 자, 조금 27일 쪽으로 옮겨보십시오. 예, 자, 저게 바로 8.15 확진자들을 집중적으로 검사했는데도 불구하고 확진율은 1.0%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근데 전체 대한민국 확진율은 1%가 넘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확진율이 더 낮았었는데 일부러 의도적으로 검사자 수를 그때 당시에 확대를 하면서 몰고 갔는데 결국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거를 예. 이제 이 두 사건 말고 예. 어제 또 다른 예. 사건에서 경찰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저희가 주장을 했죠. 8.15 집회 때문에 코로나가 확산됐다는 건 거짓이다. 그리고 그 이유는 평균 확진율에도 못 미친다. 너네가 그렇게 전수 검사를 했는데도 평균 확진율에 못 미친다는 것은 위험성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경찰에서 나온 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낮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검사는 의심자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높은 거고, 그리고 8.15 관련 집회는 전수 검사를 했기 때문에 낮을 수밖에 없는 거다. 자, 제가 여기 좀 이상하시죠? 뭐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뭐가 이상한 거냐면요.
8.15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을 모두 다 의심자로 분류를 했습니다 당시. 의심자로 분류를 해서 검사를 그렇기 했습니다. 때문에 검사를 하라는 얘기가 맞습니다.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의심자가 아니었다는 전수 검사를 하면 그 위법이 됩니다. 그따위로 의심하지 말아라라고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가 그렇게 주장을 해도 듣지 않고 이 사람들 다 의심자다라고 얘기를 하고서는 다 검사를 받게 한 게 너네들이라고요. 그리고 그 검사 결과에 따라서 낮은 확진율이 나왔으니까 이 사람들은 애초에 의심자나 전수검사의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걸 얘기하는데 의심자를 대상으로 했으니까 더 높은 거고 우리는 집회는 그냥 다 검사했으니까 낮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주장을 하는 게 바로 대한민국 경찰이다. 자, 경찰이 그때 당시에 의사 자격증을 가진 경찰이 나왔습니까? 아니면 그냥 수사 경찰이 나왔었나요? 전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무튼 그 경찰은 의사 자격증은 없는 걸로 제가 네, 그리고 알고 있는데. 저 집회 조건처럼 음성 판정 결과서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뭐 우리가 경찰들 말까지 뭐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 자, 다시 그 할게 많아서 결정문 한번 보여 주십시오. 결정문 지금 별지에 설명할 게 지금 많습니다. 결정문 한번 다시 보여 주십시오. 그 별지 아까 띄워줬던 별지 결정문. 예. 거기 괄호를 이제 봐야 돼요. 괄호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다만 코로나19 검사 음성 판정 결과가 담긴 문자 메시지를 제시하는 사람의 경우 반드시 별도로 해당 검사기관이나 재난상황실 등 관련 담당자와의 유선 통화나 이메일, 팩스 등 자, 그다음 적절한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이고, 이건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릴게요. 네. 아닌데? 예, 여기입니다. 자, 예, 여기 이제 그대로 내려주세요. 적절한 방법으로 검사 대상자와 검사 판정 일자 등에 대한 추가 소명을 하는 경우에만 참석을 허용하여야 함. 자, 그러니까 아까 음성 결과지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대부분 국민들은 문자로 받거든요. 근데 문자로 제시하는 거는 인정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소명해야 된다. 즉 문자는 못 믿는다. 자, 근데 음성 결과를 제시하는 거는 그거는 국민들이 각자 자기의 방법대로 제시를 해서 소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맞습니다. 그 방법을 왜 재판부가 특정 방법으로 알려주느냐. 이게 지금 첫 번째 문제고요. 예. 그렇게 문자를 못 믿겠다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문자를 조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제 재판부 판사가 직접 얘기한 겁니다. 문자로 통보를 받는데 문자로 음성 받는 거는 국민들이 조작을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판사가 어제 직접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저 얘기를 도대체 왜 하나, 이거 지금 집회 허가 사건인데 이 얘기를 왜 하나 제가 궁금해고 예. 의심해서 뭐 조작할 수야 뭐 있지 뭐 고개를 끄덕끄덕 했었거든요. 근데 저런 조건을 달리라고는 상상을 못했고 이건 뭐냐면 집회 참석자를 문서 위조범으로 추정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즉 집회에 참석하는 광화문 집회에 오는 사람들은 음성 결과, 즉 이건 처음으로 양성을 받았다는 전제하에 양성으로 받은 결과를 음성으로 조작해서 참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전제로 깐 겁니다. 야, 국민이 미쳤습니까? 양성 받았는데 집회 나오게? 그리고 저 사건이 지금 집회 금지 사건이잖아요. 집회 금지에 대한 집행정지 예, 사건인데. 네, 집행정지 사건인데. 자, 집회 금지 통보도 문자로 받아요. 저희가. 다 문자로 받죠. 다 문자로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어떻게 송달받습니까? 그리고 법원에서 저한테 전부 다 저는 그 법인 대표로 돼 있으니까 이 행정법원에서 온 결정문 송달됐으면 전부 다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법원은 왜 문자를 보내요? 그리고 문자 조작할 수 없는 게 그걸 이미지를 캡처해서 이거를 하면은 조작할 수 있어도 문자를 이렇게 넘기거나 네. 다시 전 페이지로 돌아가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거 조작할 수 없다는 거를 증명할 수 있거든요. 이미지 파일로 갖고 있으면 조작할 수 있겠죠. 네. 자, 이게 말이 안 되고 그 밑에도 자, 지금 그리고 그 조건들도 내용은 저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얼마든지 저 문자를 조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광화문 집회 신청한 사람들이 예컨대 음성 나왔는데 양성으로 통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거를 염두에 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 문서 위조범 그리고 그 위조 문서 행사범으로 국민을 지금 범죄자 취급을 한 우파 굉장히- 국민들은 전부 다 범죄자 취급을 하는 판사의 견해입니다. 이거. 코로나 양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음성으로 조작해서 집회에 나갈 수 있다라는 전제를 하고 조건을 건 거고요. 그 밑에도 지금 문제되는 조건이 되게 많은데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뭐 나항 그렇다 치고 다항
네, 마스크. 잠시만 그 가항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예. 자 저거 지금 강항 아까 한번 예. 앞 페이지 한번 해주십시오. 앞 페이지. 가항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가항을 보시면은 음성 결과 통지서 가져오라는 거 아닙니까? 음성 결과 통지서 가져오라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자 집회가 위험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발상도 되게 몰상식하지만 집회가 위험하다면 자 이 집회를 통제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 경찰도 질서 마찬가지고요. 유지인을 반드시 집회 신고자는 신고해야 됩니다. 질서 네. 유지인을 바로 세워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경찰 안 옵니까? 경찰도 오죠. 아예 차벽을 지난번에 설치했는데 차벽 설치하고 뭐 서울시 공무원들 다 옵니다. 다 맞습니다. 오고 뭐 경찰은 집회 인원에만 두세 배씩 오죠. 뭐 할 일들이 없으니까 요새.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음성 판정 결과서 가져오십시오. 당연히 가져와야 됩니다. 네. 자, 만약에 이 음성 판정 결과가 담긴 문자 메시지를 그것도 옥외에서 야외에서 제시해야만 지금 여기 30명이죠. 30명이 들어가는 집회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지금 버스가 몇 명 탑니까? 50명 타죠? 지하철 몇 명 탑니까? 지하철 입구에서 전부 다 우리 국민들이 이거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제시해서 들어간 음성 그것도 문서로 매 일주일마다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그다음에 마트에서 일주일마다 검사를 받아서 음성 판정 결과를 제시해야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만 거기는 안 하고 더 많이 모이는 사람들은 안 하고 30명 모이는 자리에서 그것도 문자도 안 되고 문서로만 이거를 제시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 이거 정말 그래서 개그 콘서트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이 망할 수밖에 없죠. 저 별지를 쓰느라고 어제 이 결정이 굉장히 늦게 나왔던 거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그러니까 국가는 국가, 경찰, 뭐 재판부 이런 사람들은 다 코로나도 옮기지 않고 다 선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바항 잠깐 볼게요. 바항. 참석자들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서는 아니되며 집회 종료 시 곧바로 차례대로 해산하여야 하고 거리를 행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거 집시법에 있는 거거든요. 이 조건에 달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 조건에 달았다는 거는 집회 참가자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할 수도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불필요한 거를 굳이 단 것이고 너무 당연한 말인데 마치 이렇게 달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회 참가자들은 절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아니면 집회의 다른 참석자들을 폭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강간하여서는 아니 되고 살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런 조건을 달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잠재적 범죄자로 아예 취급을 하네요. 이 조건을 단 것 자체가 네. 기분 나쁜 거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고영일 변호사님 너와라 TV 오는데 누가 변호사님 여기 와서 여기 있는 사람들 때리거나 여기 있는 물건 훔쳐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아유 참 여기 불러주신 것만으로 영광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이거를 저를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을 하는 거죠.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네. 자, 그 밑에 또 다시 보실게요. 사항 집회 조건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경찰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너 당연한 거 아니에요? 경찰 맞습니다. 조치 따라야지. 그럼 안 따릅니까? 자, 그다음 밑에 아항이 조금 웃겨요. 확성기, 앰프, 음향 장비를 이용해서 그 일민미술관이나 점포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과도한 소음을 내면 안 된다. 아니 이것도 너무 당연한 거고 집회가 원래 확성장치 다 사용하거든요. 집시법에서 그 다 지정돼 있는 그 소음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 다 그 야외 데시벨이 있습니다. 어차피 있는 규정을 여기다가 왜 쓰냐고요. 이 얘기 어제 판사가 직접 얘기했어요. 확성기를 쓰면 일민미술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느냐. 아니 본인이 왜 인민미술관 생각을 해요? 인민미술관이라 인민이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왜 일민인데도 그렇게 과도하게 이렇게 해주시니 모르겠어요. 관계자 아닌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것도 전혀 불필요한 거고요. 네. 그 밑에 자항 이것도 웃겨요. 공동 위험 행위 등으로 보행자 통행이나 도로의 교통 소통에 심각한 장애를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위험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역시 전제를 깐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을 달았다는 것 자체가 집회 참가자들을 모독하는 거고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이게. 우파 시민들은 다 잠재적인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무조건 이제 소음을 일으켜서 주변 사람들을 방해하고 공동 위험 등으로 보행자 등을 폭행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본 이런 거죠. 잠재적인 범죄로 취급을 하는 정상적인 규정을 가지고 해석하는 판사인가요? 아니 이런 조건들을 붙일 거면 예. 그동안 저런 것들을 안 지켜온 민노총 집회나 이런 불법 쇠파이프 집회를 들고 가는 이 민노총 집회는요. 그 사람들한테 붙여야죠. 왜 이걸 우리한테 붙입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규정을 가지고 판단하는 판사인지 그 판사 이름을 한번 볼까요? 정상규 판사입니다. 정상적인 정상규. 규정을 가지고 판단하는 판사가 아니라 정상규 판사라고요? 예. 행정법원의 정상규 판사를 우리 모든 국민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 얼굴과 이름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물론 저분이 제가 고향이 어딘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지금 광주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정상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참조차도 의심스럽고, 저런 판사는 얼굴 이름 다 까발려야 됩니다. 전국에 까발리고 모든 국민이 저 얼굴과 이름을 잘 기억해 놓으세요. 판결문에 대한 책임이 바로 그런 겁니다. 예, 저 정신들 따위로 차려야 되고. 판결할 것 같으면 모든 국민이 저 이름과 얼굴을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헌법에서는 우리 사법부의 독립, 재판의 독립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판사는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 그 재판부를 보면 문재인과 보건복지부와 그리고 서울시장의 의사에 따라서 판단하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재판의 독립을 스스로 사법부가 지키고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최근에 일어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태를 보면서 판사들 스스로가 사법부 자체의 사법부의 그 재판의 독립 이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뭐 대법원장이 네. 그따위인데 네. 다른 판사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 수장을 보면 네. 그 조직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대부분의 판사님들은 저는 법관의 양심에 따라 예. 판결하고 있다고 보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다만 정말 일부 문제가 되는 저런 정상규 판사 같은 저런 말도 안 되는 정권의 개노릇하는 판사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법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네. 저런 조건 달 것 같으면 아예 조건에다가 형법을 1조부터 마지막 조까지 그냥 쭉 쓰면 될 것 같아요. 위반하지 말라고. 네, 집회 참가자는 절도해서는 안 되고 거기서 사기를 쳐서도 안 되고 문서 위조를 해서도 안 되고 폭행해서도 안 사모펀드 하면 안 되고 되고. 네. 살인해서도 안 되고 강간해서도 안 되고 쭉 다 쓰세요 그냥 법조문을. 판결문을 쓰는 형식들이 상당히 발전하고 있는데 참 최근에 내려지는 이 결정들을 보면서 우리 유 변호사님은 그래도 이번에 정말 좋은 그 결정문을 얻어냈는데 거기에는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이 판사들이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네, 그렇긴 합니다만 네.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여전히 아쉽다. 네. 여전히 아쉽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어느 순간 착각하고 있는 거죠. 뭐냐면 원래 집회는 원칙이 보장입니다. 원칙이 보장. 맞습니다. 예외적으로 제한, 극도로 예외적으로 금지죠. 원칙이 보장입니다. 원칙이 보장인데 우리가 지금 이거를 논할 때도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냐면 우리 집회가 허가됐습니다. 뭐 금지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집회는 허가제가 금지됩니다. 그러니까 신고만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재판에 나가서도 뭐 이 행정재판에 나가서도 판사든 뭐 경찰이든 저희조차도 이거를 허가라고 얘기를 하지 않으면 뭐라고 표현을 할 길이 없으니까 계속 허가 얘기가 자꾸 무의식에 계속 튀어나옵니다. 심지어는 경찰이나 뭐 피신청인 쪽에서는 완전히 뭐 그냥 허가 이러고 있죠. 그러니까 원래는 허가가 아니다. 원래 허가 아니다. 그거는 오히려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일부 집회 그러니까 단 하나의 집회죠. 사실은 실질적으로 단 하나의 집회에 대해서 허용이 나왔지만 이 허용조차도 사실 외국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많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집회 금지하는 거 보셨습니까? 집회 금지 못합니다.
거기서 무슨 뭐 이 호도된 언론들이 뭐 무슨 그 코로나로 뭐 사망자가 뭐 10,000명이 나오고 어쩌고 미국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 금지합니까? 그것도 사실이 아니지만 집회 금지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원수 제한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다른 무슨 뭐 식당에서의 인원 제한 이런 것들이 있는 나라들은 많죠. 그렇지만 집회에 대해서만큼은 2m 거리두기를 하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은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것이 대부분의 선진 국가입니다. 대부분의 선진 국가.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스웨덴이 그 유럽 국가 중에서는 이 코로나 사태, 우한 폐렴 사태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락다운하거나 가게를 못 열게 하거나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를 두게 하거나 마스크를 쓰게 하거나 하는 조치를 전혀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스웨덴이 유럽 국가에서 코로나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락다운을 해서 경제 봉쇄 조치도 하고 가게를 문 닫게 하고 학교를 쉬게 한 유럽 국가에 비해서 많지 않다. 그리고 두 번째 예는 우리가 미국의 주마다 다른데요. 아까 유 변호사님 말씀을 하셨는데 주마다 다릅니다. 민주당 주지사가 있는 주는 최대한 억압을 하고 가게도 문 닫게 하고 대표적인 예가 캘리포니아 주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가게도 문 닫게 하고 교회도 막 닫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는 많은 영업하는 이 가게들이 문을 닫고 경제가 완전히 그냥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공화당 주지사의 대표적인 그 공화당 주지사가 있는 플로리다주, 요즘 뭐 트럼프가 거기 가 있죠. 공화당 주지사가 있는 플로리다 주는 이걸 전부 다 해제하고 있습니다. 학교도 등교하게 하고. 그러면 두 주 간에 같은 국가에 있는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 간에 방역 조치를 철저히 하고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를 두길 제한을 하면 플로리다 주는 우한 폐렴이 줄어야 되지 않습니까? 줄고 거의 잡히든가 해야 되는데 플로리다보다 캘리포니아가 더 심합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아무런 관련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마스크 하나 끼면 되는 거예요. 마스크 하나 끼면 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2015년도까지 우리가 독감으로 매년 2,900명이 죽었습니다. 지금까지 작년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우리 사망자가 몇 명이요? 1,500명대입니다. 그러면 일반 독감보다도 못한 게 코로나인데 우리 국민들이 너무 착한 거예요. 집회는 원래 허용되는 거예요. 허용되고 예외적 경우에만 제한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국민들이 그냥 문 닫으라면 가게 문 닫으라고 하면 문 닫고 그 다음 교회 문 닫으라고 하면 교회가 알아서 문 닫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조치라는 거. 우리 헌법에서는 우리가 집회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보장된다는 거를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특히 우파 국민들이 너무 착한 거예요. 착한 어린이 콤플렉스가 있는 겁니다. 우파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이번에요 이 학교 등교 거부 조치를 취했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논문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당 정세균 총리부터 난장판을 쳤죠. 근데 논문이라는 거는 과학적인 통계를 가지고 논문 결과를 내지 않습니까? 사과했죠? 예, 사과했어요. 아니 과학이 정치적 견해에 굴복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재판의 증거로는 정부가 갖고 나오는 증거가 자기네들이 얘기한 기사. 이거를 가지고 증거라고 얘기를 하고 논문은 저리 가라. 예, 통계는 인정 안 하고 판사들이 통계는 객관적인 건데 이번에 이런 자료 확진율과 이런 자료를 분명히 제시하셨죠. 예. 저희들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정치판이 웃긴 게 좌파 정치인도 대깨문 눈치 보면서 정치하고요. 우파 정치인도 대깨문 눈치 보면서 정치해요. 그러니까 정책이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제 점점. 지금 아까 전에 이제 말씀 나눈 거 이제 어제 재판 잠깐 말씀드리려면 아까 그 사진 좀 잠깐 띄워주십시오. 사진 제가 몇 개 드린 사진인데 이게 이제 재판부에 제출했던 사진입니다. 제출했던 사진인데 한번 보시면은 그냥 뭐 선입견 없이 보십시오. 선입견 없이 자 이게 있고요. 자 이거를 띄웠더니
이제 뭐라 그러냐면 재판부가 이거는 지금 뭐 이렇게 집회를 뭐 거리두기를 해서 하겠다는 얘기죠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네. 그래서 아닙니다. 이거는 무슨 사진이냐면요. 이거는 얼마 전에 있었던 백기환 장례식입니다. 백기환 장례식인데 지금 판사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집회로 보이시죠? 사실상 집회로 운영됐습니다. 저렇게 보면은 저 조끼에 구호도 써 있고 깃발도 들고 다니고 전국 금속노조로 돼 있고 네, 저거 집회다. 저 집회를 가지고도 자기네들이 장례식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렇게 어쨌든 질서정연하게 했다. 저 장례식은 지금 피신청인들이 그러니까 서울시죠. 서울시가 얘기하는 것처럼 신고도 되지 않고 그냥 몇 명이 올지도 모르고 아무런 통제 없이 이루어져도 경찰과 협조하에 저렇게 질서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계신 거다 사실. 현재 장례식도 100명 이하로만 행사를 할 수 있게 됐지 않습니까? 저기 나온 사람들 네. 지금 집회 조건 붙인 그 판사처럼 무슨 뭐 음성 결과 뭐 판정서 그거 갖고 나와서 저거 했습니까 장례식?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저렇게 도로를 아예 점거를 했습니다. 네. 열과 오를 맞춰서 도로를 점거해요. 원래 저 도로교통법 위반 문재인 씨까지 저기 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예. 저렇게 신고되지 않은 것도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는 것도 저렇게 할 수 있고. 자, 광화문에서 지금 광화문 사거리에서 시청 쪽으로 가는 장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저게 집회 금지된, 그러니까 서울시가 일괄적으로 전면적으로 금지된 장소를 저렇게 집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집회를 하고 있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 걸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저렇게 신고되지도 않고 아무런 통제 없이도 하는 것도 사회적 거리두기 뭐 이런 게 가능한데 왜 집회는 오히려 신고도 하고 경찰하고 협조도 하겠다는데 음성 판정 결과서까지 가져오면서 이렇게 통제를 해야 되는 건지, 이거는 정면으로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나와 주셔서 참 감사하고, 우리 공동 변호인단들이 우리 3.1절 집회를 광화문에서 열기 위해서 정말 노력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터무니없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사법부가 정상적인 기능을 행하지 못하고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문재인에 의한, 그리고 질병관리청에 의한 대깨문에 따라서 그 견해에 따라서 판단하는 이런 부분들 행해지고 있다는 부분, 우리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 그래도 대한민국은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 나와주신 구조 변호사님 그리고 유승수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